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0대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크게 고생한 건 없었고 남들처럼 살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 악재가 겹쳤어요. 모진 풍파를 겪고 지금은 다시 안정돼서 평범하게 지내게 되었죠. 남편은 20대 초반에 만났고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인연은 인연인지 처음부터 서로 좋아했어요. 나랑 결혼하자. 우리가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냥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곧 우리 집에 말씀드릴 테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 각자 인사드리러 갈 날짜 잡아보자. 만난 지 1년 됐을까?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청혼했고 저도 기꺼이 받아줬어요. 제가 먼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 인상이 매서운 게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래, 우리 애랑 잘 만나는 아가씨라고 들었다. 부모님 다 계시고 일은 하고 있나? 네, 부모님 두 분 다 잘 계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는 중이고요. 두 분 다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다. 내 보기에 아가씨도 건강한 것 같고 차만이 좋은데 생년월일 좀 알려다오. 내가 아는 용한 점집이 있는데 거기서 궁합 좀 봐야겠다. 대무당님이 한 말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 네? 생년월일이요? 네, 종이에 적어 드릴게요. 시간까지 알면 다 적어라. 내 아들하고 궁합 잘 맞는지 보고 혼사는 그 다음에 더 의논하자꾸나. 첫 인상이며 말투며 다 마음에 들긴 한다만 사주가 상극이면 같이 살기 어려울 게야.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거라. 저는 다짜고짜 생년월일을 알려달라는 시어머니 태도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냥 별 다른 말도 못 해보고 차만 마시고 바로 나와야 했죠.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지? 나 어릴 때 이유 없이 아픈 걸 그 점집 가서 굿하고 나았다고 하더라. 그 뒤부터 계속 대무당님 하면서 점집만 다니시는데 솔직히 미신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내키진 않아. 그래도 워낙 한 고집하는 분이라 어쩔 수 없어.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는데 궁합 봐야 어머님 마음이 편하시다면 할 수 없지. 우리 집은 제사도 다 지내서 결혼하면 힘들 텐데 선뜻 나랑 같이 산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 알고도 받아준 것만 해도 우리 궁합이 잘 맞는 거지 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사주팔자며 굿, 부적 이런 걸 맹신하고 또 맹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파트 살면서도 성주신, 조항신 그런 걸 지극히 모실 정도로 전통적인 걸 잘 지키는 분이기도 했죠. 제사도 1년에 12번 이상인 걸 알았지만 남편이 좋았고 우리 때는 시부모 잘 모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돼서 결혼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둘을 부르더니 결혼을 반대했어요. 난 너희들 결사 반대다. 둘이 궁합이 정말 안 맞다더라. 결혼하면 자식도 없고 이혼하거나 사별한다고 하니 안 된다. 내 아들 고생하는 거 나는 못 본다. 결혼해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그만둬라. 엄마, 자꾸 미신 같은데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그러세요? 무조건 안 된다.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아가씨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새 인연 찾아. 잘 맞는 남자 하나 없을까 봐. 시어머니는 거품 물고 반대했고 남편은 완강히 버텼어요. 저는 너무 반대하시니 물러서려고 했는데 남편은 기어코 결혼하겠다고 우겼죠. 친정에서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고 사준이 그런 거 다 미신이라 하며 사위 좋다고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끌시끌했지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암시하자 시어머니도 물러서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해.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같이 일하니 당신 볼 때마다 미안하더라고. 내가 얼른 자리 잡아서 일 그만두게 해줄게.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둘이 열심히 벌어서 어른들 잘 모셔야지. 지금은 새빵살이 해도 나중에는 번듯한 집으로 옮기면 되잖아. 미안해하지 마세요. 신혼 때는 여유가 없어 고생 좀 했어요. 그래도 예쁜 딸 하나 낳고 나름대로 오손도손 잘 살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남편이 가정적이라 쉬는 날만 되면 애 손 잡고 나가서 떡볶이 사 먹고 솜사탕 사 먹고 구경 다녔고 저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물론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죠. 너 내가 왜 이렇게 굼뜨냐? 내가 빨리 치우라고 했지. 시키는 것도 못해? 혼자 뭘 못해서 알려주면 시키는 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눈치도 없고 손도 느려? 너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못 산다. 시어머니는 뭘 하든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딸 임신했을 때도 구박하시길래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 제 사주가 안 좋아서 골치 아프니 이를 어째?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미련한 게 기어코 내 말 안 듣고 결혼을 했어. 아이고 답답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니 앞으로 어떻게 계속 보겠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시집 와서 제사 준비며 뒷설거지며 다 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임신 중인데 이렇게 일 시키면서 막말까지 하세요? 그리고 사주팔자 맹신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잘 살고 있고 아기 가졌는데 악담 좀 그만하세요. 사주에 자식 없다면서 이렇게 아이 생겼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너 말 다 했어? 이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사람들 앞에서 시애미를 무시해? 이게 버릇없이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드네? 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가 내 아들 힘들게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제 한마디에 10마디를 붙이며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애 가진 세대 왜 나무라냐고 한마디씩 거들어줘서 상황이 무마되었어요. 그 이후로 예쁜 딸을 데리고 다니니 시어머니도 좀 수그러들기는 했어요. 근데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 김미진 양 보호자 되시죠? 여기 응급실이거든요. 미진 양한테 큰 사고가 나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병원에 갔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숨이 떨어진 이유였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 무시한 차에 치여 별나라로 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공주가 이렇게 가래가 아닌데 지 엄마 때문에 제명에 살지도 못했어. 그러게 내가 사주 안 좋은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 아들이 저년만 안 만났어도 자식 앞세우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엄마, 저 사람이 제일 힘든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 잃은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이것도 다 저 사람 탓이에요? 스산하고 침울한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고 또 제 탓만 했어요.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탓만 했죠. 자식 앞세운 제 심정은 남편 외에는 헤아려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니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긴 했어요. 다만 다시 아이를 가져보려 해도 계속 유산돼서 자식 없이 남편하고만 지냈죠. 당신 많이 힘든데 억지로 애 가지려고 하지는 말자. 둘이서만 잘 살면 되잖아. 굳이 애 없어도 둘이 의지하면 되지. 당신 힘든데 우리 집에도 그만 가고 명절에도 처가만 가자. 맨날 엄마가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 나도 듣기 싫어. 나 혼자 알아서 처신 잘할 테니 그냥 둘이서만 살자. 그래도 어떻게 시댁에 안 가겠어? 내가 할 도리는 해야지. 내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하자.
같이 잘 살면 어머님도 더는 뭐라고 못하시겠지. 저랑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일로 추슬렀고 열심히 일하며 돈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근데 또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저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김정우 팀장이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기계 결함인지 조작 이상인지 원인은 밝혀야 하는데 남편분에게 사고가 나서 바로 병원에 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했고 저는 일하다 말고 주변에 양해를 구한 뒤 뛰쳐나갔어요. 하필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 택시 안에서 손이 벌벌 떨리는 걸 잠재우느라 힘들었어요. 저 오시기 전에 남편분이 숨을 거두셨네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분들한테도 연락드렸으니 다들 오실 겁니다. 결국 남편도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자식 잃고 남편 잃으니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별의별 욕을 다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처녀는 남편 자식 다 잡아먹고 무슨 낯으로 여길 기어와? 당장 쫓아내. 저게 어딜 여기까지 와. 빨리 경찰 불러. 저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제명에 못 살았어. 엄마, 돌아가신 형님 다 들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고 난 게 왜 형수님 탓이에요. 회사에서 기계 똑바로 확인 안 한 게 잘못이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형수님 욕만 하세요. 그거 봐라. 내 말대로 둘이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잖아. 그렇게 궁합 안 좋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우겨서 저런 거랑 결혼해서 이 사단이 난 거냐고. 전현이 말년팔자는 괜찮대서 그것만 보고 참았는데 내 아들, 내 손주 다 잃었네. 아이고, 저런 걸 들인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런 년이랑 엮였을까. 아이고. 시어머니가 자기 가슴을 턱턱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여기 부인이 팔자가 되게 드세다며? 듣자 하니 자식 앞세우고 얼마 안 돼서 고인이 가셨다던데 자식의 남편까지 저렇게 된 걸 보면 여자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분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더만 손주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진짜 며느리 때문이라고 할 수야 있겠냐만 자기 팔자 소관이지. 아무튼 안 됐어. 남편 자식 다 잃고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거나 주변에서 조용히 수근거리는 목소리나 모두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쯤 되니 정말 제 사주팔자가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다 제 탓을 해야 덜 억울하기도 했죠. 저는 3일장만 치르고 조용히 짐 정리한 뒤에 친정에 갔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재산 너 줄 것 같아? 보험이며 보상금이며 나온 거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리 알아? 받은 돈으로 천도제 지내줘야 해. 그렇게 억울하게 간 내 새끼 굿이라도 해줘야지. 손주랑 같이 해줄 거니까 넌 올 생각도 마. 네가 오면 부정 탄다.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간 감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같이 산 빌라 값만 절반 갚고 나머지는 어머님 드릴 생각이었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남편 자식 잃고 더 엮일 일도 없고요. 이걸로 완전히 연 끊고 살았으면 해요. 당연히 안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얼굴 볼 일이 있어?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 집 처분하면 반만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얼씬도 하지 마. 너같이 재수 없는 년은 진작 내쳤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자연히 시댁하고는 완전히 남남이 됐고 남편도 자식도 없이 이대로 어떡하나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 덕분에 겨우 버텼어요.
친정집은 약간 후미진 동네에 있는데 또 언덕에 있어 주변 분위기가 허름했거든요. 2층 집이라 1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2층 옥탑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 짐 정리하고 내가 1층 내려가면 2층은 새 놓을까? 그냥 놔두긴 뭐하잖아. 마당 있으니 창고도 굳이 필요 없고 새 주면 그걸로 생활비 보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 혹시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골치 아프지 않냐?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사람 보고 가려서 받으면 되지. 엄마 용돈벌이 한다고 생각하고 새 놓자. 도배 장판 새로 싹 하면 깔끔해서 살기 좋을걸? 여기 동네가 또 허름하니까 저렴하게 새 주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알아볼게요. 방은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시세보다 저렴하니 집 보러 오면 바로 계약이 되더라고요. 보통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이제 월세도 받고 하는데 일 좀 줄이지. 너 그러다 병나. 병들면 돈 번 거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 몰라? 적당히 몸 사려가며 해야지. 그러다 탈라면 나는 어떡해. 너 여태 청소며 식당 설거지며 영업직에 일도 닥치는 대로 했잖아. 나이도 있겠다. 좀 쉬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제가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거든요. 월세 받은 거며 월급이며 악착같이 모으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엄마 말에 잠시 한숨을 고르고 거울을 보니 벌써 50대가 되었어요. 이제야 좀 안정됐다 싶으니 중년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내가 쉴 틈이 어딨어. 안 그래도 조만간 카페 하나 오픈해 보려고. 내 꿈이 내 가게 차리는 거잖아. 카페 해보고 싶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공부했어. 번듯한 가게 차리면 쉬엄쉬엄 일할게요. 젊을 때 벌어야 엄마 안 계셔도 혼자 떳떳하게 살지. 지금 모아둔 걸로도 되지 않겠어? 몸 상하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리고 가게도 말만 앞서면 결국 못한다. 일단 열고 봐.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전 엄마의 말에 용기를 내서 카페를 오픈했고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던 중에 옥탑방에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딱 봐도 이제 막 성인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사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계약할 때 뵙고 처음 뵙네요. 급하게 이사해서 죄송해요. 당장 집을 구해야 해서 늦은 시간에 짐을 옮겼네요. 아기가 어려서 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조용히 지낼게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서류 보니 이제 25이던데 결혼을 빨리 했나 봐요. 남편은 몇 살이에요? 아기 있는 건 걱정 마요. 애가 울면서 크는 거지 그런 걸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편도 저랑 동갑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아기도 아직 돌도 안 됐어요. 남편은 일 다니느라 늦게 올 거예요. 조용히 다닐 거니까 그것도 걱정 안 되게 조심할게요. 사실 부모 몰래 도망 나왔나 싶어 내심 걱정은 됐지만 아기도 있는 부부니까 큰일이야 있겠나 싶어 계약했죠. 아내 있어요? 김치전 좀 구웠는데 많아서 나눠주려고요. 엄마랑 둘이 먹으려니 많네요. 남편은 일 갔죠? 혼자 애 보면 힘들 텐데 이거라도 먹어요. 감사합니다. 매번 챙겨주시는데 저희는 뭐 해드리는 것도 없네요. 매번 애가 울어서 시끄럽게만 하는데 저희 때문에 잠 못 주무시죠?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애가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크는 거지.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조용히 잘 지내고 새도 꼬박꼬박 잘 져서 고마워서 챙겨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요. 저는 원래 새 들어오면 누구든 잘 챙겨줬는데 이 신혼 부부는 더 정이 가서 괜히 하나라도 더 챙겨주게 됐어요. 그러다 점점 친해져 말을 놓을 정도가 되었고 깊은 사연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남편이랑 학생 때부터 만났거든요. 그러다 저는 대학 들어갔고 남편은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성인 되자마자 군대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학교 졸업 앞두고 애가 덜컥 생기니 뭘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털어놓으니 집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럼 혹시 도망 나온 거야? 부모님 몰래 짐만 싸들고 나왔어? 부모님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냥 둘만 나와서 살게 됐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겨서 언니가 대신 보내줬고 남편이 잠깐 살던 원룸에서 지내다 아기 낳고 여기로 온 거예요. 급하게 방을 구한 건데 그래도 좋은 곳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남편 수입은 괜찮고 새 식구 혼자 벌어먹고 살기는 어려울 텐데 새빵살이 하는 것도 힘들 거고 앞으로 애 크면 돈 더 많이 들 건데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부모님 도움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저희 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데요, 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 집에서는 더 반대하겠죠. 지금 저도 재택알바 하면서 애 보고 살림 사는데 그럭저럭 버틸만 해요. 꽤 깊게 친해져 사정을 들어보니 딱하더라고요. 애기도 너무 예쁘고 부부도 성실해서 보면 볼수록 정이 갔어요. 그리고 먼저 떠난 우리 딸이 계속 제 곁에 있었으면 그 나이쯤 됐을 거라 자꾸 챙겨주게 됐어요. 나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 그런데 바로 올라가서 애기 좀 데려갈까? 내가 봐주면 일하고 집 청소하기 좋잖아. 애만 보면 우울해져. 나한테 맡기고 일하고 산책도 좀 다녀와. 내가 커피도 가져갈 거니까 한 잔 마시고. 매번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도 엉망이고 일할 것도 많은데 애가 계속 울어서 난감했거든요. 이러다 마감 놓칠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딱 맞게 알고 전화 주셨어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커피도 감사히 잘 마실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친해졌고 두 부부가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처음엔 애도 잘 못 보길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봐주고 쉬게 해주기도 했죠. 아니, 뭘 이런 걸 다 챙겨주세요. 분유에다 애기 간식에다 반찬거리까지 이거 다 받으면 저희는 뭘로 다 갚겠어요. 매번 잘해주시는데 말로만 감사하다 해서 너무 죄송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 딸 같아서 챙겨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애 키우는 게 좀 힘들어. 번듯하게 자리 잡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는 내가 챙겨줄게. 저희는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 되어갔고 두 부부가 저를 엄마처럼 친정 엄마를 할머니처럼 따르면서 좋은 사이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죠. 갑자기 남자가 일하다가 다치게 된 거예요. 대학도 못 나왔고 이렇다 할 기술도 없어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다쳐서 수입이 끊겼어요. 지금 남편이 다쳐서 수입이 없어졌거든요. 산재 처리는 된다는데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병원비도 나가야 하니 막막하네요. 애 놔두고 제가 일하러 다닐 수도 없는데 재택근무로는 사실 수입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입 생기면 다시 월세 내면 돼. 우리가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고작 돈 몇 푼으로 냉정하게 굴어야 되겠어? 지금 월세 안 받아도 엄마 연금에 내 카페 수입 정도면 우리는 크게 걱정할 거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사람이 우선이지 월세가 우선은 아니잖아? 얼마나 걸리든 간에 걱정 말고 남편, 애 잘 챙겨. 너무 감사해요. 매번 신세만 지고. 친엄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줄 텐데 어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건지. 무슨 전생에 인연이 있겠지. 일단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얼른 병원 가봐. 병원 갈 때마다
미안해하지 말고 애 맡기고 가고 서로 돕고 살아야 서로 복 받지. 나중에 나 힘들 때 도와줘. 저는 한참 전에 사별한 남편 생각도 나고 젊은 부부가 쩔쩔매는 게 안타까워서 최대한 도와주기로 했어요. 울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 하는데 제 딸이 생각나서 저도 뒤돌아 울기도 했죠. 엄마, 옥탑 부부한테 당분간 월세 안 받기로 했어요.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던데 수입이 없나 봐요. 잘 생각했다.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야지. 돈 몇 푼으로 매정하게 굴면 나중에 그거 다 죄된다. 아예 밀린 월세 받을 생각 말고 베풀면 감정 상할 일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다 돌려받으니 기다려주자. 엄마랑 저는 두 부부가 다시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친 남자는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산재로 받은 거며 모아둔 돈까지 다 치료비로 쓰게 되었죠. 저는 여자랑 애기 먹을 것도 챙겨주고 공과금도 다 내주면서 둘이 다시 자립하기만을 바랐지만 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데 급히 돈이 필요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애기한테 들어가는 것도 많아 조금만 빌려주셨으면 하는데. 많이 힘들지? 얼마나 필요한데? 나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당장 큰 돈은 빌려주기 어렵고 일단 당장 필요한 거는 빌려줄게. 나중에 생기면 바로 갚고 당장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자. 또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해. 오죽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싶어 선뜻 승낙해버렸어요. 저도 마음이 약했고 우리 딸 생각도 나서 돈을 빌려줬죠.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빌려가더니 나중에는 100단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지? 당장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게 20만 원 뿐이라 나도 가게세에 알바생 월급에 다 줘버려서 남은 게 없네. 내가 더 있으면 더 줄 텐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사정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얘들이 아예 돈을 안 갚진 않아서 저도 가끔 빌려줬고 설마 큰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근데 옥탑방으로 택배가 자주 배달되기도 했고 애는 저한테 맡기고 부부끼리 나갔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뭔가 이상하다 싶어 한 소리 했죠. 아니, 돈도 없다면서 택배는 뭘 그리 많이 시켜? 나한테 돈 빌릴 정도면 억지로 생활한다는 소린데 월세도 안 내고 돈도 빌려가면서 자꾸 뭘 그리 사는 거야. 아, 그건 저희 언니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도 월세도 밀렸다고 하니 돈 보내준다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니가 돈 붙여주면 드릴게요. 그리고 둘이 애만 나한테 내팽개치고 술 먹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건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 아직 젊어서 나가 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생활비 없다면서 놀러 다니고 애까지 나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 돈으로 빨리 월세 내야 하지 않겠어? 저희가 영업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술 마시게 됐어요. 절대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기도 언제든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고 부탁드리는 건데 너희 둘 하는 행실이 이상해서 그래. 처음 이사 왔을 때랑 너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인가 싶어. 앞으로는 애기 못 봐주고 돈도 못 빌려주니까 그렇게 알아. 밀린 월세도 얼른 갚고 이제 일한다고 하니 갚을 수 있지? 제가 좀 세게 얘기하니 두 부부가 깨갱하더라고요. 저도 몇 달 두고 보다 따졌거든요. 참다 터트리니 오히려 저를 너무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내가 알던 애들이 맞나 싶었어요. 거기다 방에 사람들을 불러서 놀기도 하고 큼직한 쇼핑백을 몇 개씩 양손에 들고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싶더라고요.
너희들 자꾸 밤에 사람들 불러서 술 먹고 놀래? 주변에서 민원 들어와서 나도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어쩜 이렇게 바뀌어도 너무 딴 사람처럼 바뀔 수가 있어. 아이 참, 저녁에 술 좀 마시는 게 뭐 어때서요? 애 보느라 여태 술도 못 마셨는데 마셔봤자 맥주 한 캔씩 하는 걸 왜 그렇게 뭐라고 하세요? 일한다면서 일도 안 하는 거 같고 놀고 먹기만 하는 꼴이 이상해서 그런다. 내가 잘해준 거 생각하면 너희도 그러면 안 되지. 암만 놀기 좋아하는 나이라 해도 애 키우는 부모가 집에서 사람 불러 술 마시면 되겠어?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월세도 조금씩 갚고 있고 빌린 돈도 갚고 있잖아요. 사생활에 터치는 하지 마시죠. 집주인이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간섭하면 눈치 보여서 어떻게 살겠어요? 얘들이 갈수록 적반하장에 막 나가더라고요. 이런 트러블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변했고 저도 더는 기대감을 갖지 못했죠. 너희들 하는 행실이 도저히 눈뜨고 보기 어려워서 안 되겠다. 월세 밀린 것만 해도 많이 봐준 거니까 그냥 방 빼. 법적으로도 벌써 문제 제기하면 너희들 바로 방 빼야 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려줬니. 이렇게 자꾸 문제 일으키니 나도 더는 못 기다리겠어. 이달 안으로 짐 빼서 나가. 아니, 왜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더 주의하고 돈도 빨리 갚을게요. 그러니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오래 봐주지 않았어? 애도 그간 많이 컸잖아. 애 봐서라도 다른 데 가서 건실하게 살아.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친정이 도와달라고 하든 대출 받든 해서 더 좋은 집 구해서 나갔으면 해. 친딸이다 생각하고 월세 달라 그런 말 안 할 테니 나가줘. 절대 못 나가요. 저희가 갑자기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 없으니까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게 괘씸한 짓만 골라서 하던 젊은 부부는 방을 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알박기로 버티던데 이걸 법적으로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차마 어린 애들한테 법으로 어쩌고 하진 못해서 실랑이만 계속 벌였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되던 중 결국 두 부부는 저한테 끝까지 뒤통수를 치고 홀연히 사라졌어요. 엄마, 얘들 그냥 짐 빼서 나갔다. 암만 돌려받을 생각 말고 잘해주려 하지만 이건 진짜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네? 내가 너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나? 사람을 너무 믿었나? 허탈해도 이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 친자식처럼 챙겨줬는데. 그냥 잊어라. 해준 건 다 잊어야 돼.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서로 잘 지냈던 것만 생각하고 잊어버려. 갑자기 네 속 많이 썩이기는 했다만 그래도 잘 지낸 세월이 더 길지 않냐. 다 잊어버리고 새로 사람 채우면 다 없던 일로 될 거다. 엄마,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거 봐. 그동안 못 낸 월세는 꼭 갚을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꼴랑 한 문장 쓴 쪽지만 달랑 남겨놓고 짐까지 싹 빼서 야반도주했네. 못 낸다, 못 나간다 그렇게 버티더니 사람을 우습게 하라도 유분수지. 할 수 없지 않냐. 아직 어리니 사리분별을 잘 못한 거지. 네가 엄마 뻘이니 엄마라고 생각하고 잊어라. 그간 못 받은 월세는 까짓 거 문제 없지.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태 우리가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마야. 그간 정든 것만 생각해도 이런 짓은 못하지. 저는 정말 허탈감에 마음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정이 들었는데 종이 한 장 남기고 사라지니 괘씸하고 걱정도 안 됐어요. 이것들이 어디 가서 잘 사나 보자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전화도 안 된다. 얘들이 둘 다 전화번호를 바꿨네? 그 전에 바꾸고 잠적했나 봐. 암만 어려도 애 낳아 키우는 부모가 이렇게 무책임해? 아이고, 사람 너무 믿은 내가 잘못이지. 진작 곁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잊으라니까. 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겠지. 원래 심성은 착한 애들이니 정신 차리면 나중에 다시 올 거다. 자꾸 생각하면 네 마음만 다쳐. 그러지 말고 훌훌 털어버려. 엄마 말씀대로 곱씹을수록 괘씸하고 제 마음만 다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죠. 그 뒤로 옥탑방은 계속 새를 줬고 가끔 진상 세입자도 만나 고생하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존재를 완전히 잊었고 친정 엄마도 연세 드시면서 돌아가셨죠. 완전히 혼자가 돼서 그런지 고립감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네가 엄마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다. 너 결혼하고 나서 풍파도 많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늦게라도 카페 차려 돈 벌고 엄마랑 새 놓으면서 오손도손 잘 살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언니가 나 여태 많이 도와줬는데 뭘 그래. 엄마랑 사니까 좋더라. 같이 의지하고 밥도 따뜻하게 지어 먹고 그러니 좋더라고. 엄마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나 그렇지. 사실 연세로 보면 사실만큼 사셨어. 그래, 네 말대로 큰 병 없이 살 만큼 살다 가셨으니 호상이지. 오빠도 곧 온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내일 되면 손님이 많이 올 텐데 오늘은 우리끼리 얘기도 하고 좀 쉬자. 장례 첫날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 얘기도 하고 엄마 빈소를 지키며 꾸벅꾸벅 졸기도 했어요. 보통 이튿날부터 손님이 많으니 첫날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튿날 오전에 갑자기 웬 부부가 찾아왔어요.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애를 손잡고 오는데 처음엔 엄마 친구분 대신 자제분들이 오셨나 했어요. 자세히 보니 그때 그 두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얼마만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기왕 다시 올 거면 엄마 살아 계실 때 오지. 아무튼 잘 왔어.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가서 앉아. 내가 음식 내올게. 저희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여태 신세진 거 이제라도 갚으려고 왔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네요. 어제 가보니 안 계셔서 근처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서 알았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10년 만에 찾아온 거라 마냥 반갑기만 했고 괘씸한 건 생각도 안 났어요. 애는 언니가 과자 챙겨줄 동안 두 사람하고 셋이 앉아 소주 한 잔씩 하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남편이 다쳐서 오래 치료했잖아요. 퇴원하고 나름대로 다시 뭘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일 구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 아는 형님이 하는 레카 사업에 취직해 보려고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뒷수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술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저희도 말 못하고 힘들었어요. 돈 벌어보려고 술 시중 들고 옥탑방에 형님이랑 친구들 다 불러서 술상도 차려줬는데 돌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사실 없는 돈으로 쇼핑까지 하면서 그 형이라는 사람 대접해줬는데 남편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라고요. 남편이 다시 다른 데라도 일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서로 너무 예민하고 앞날이 막막해서 어머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만하다고 괜히 성질 부리기도 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네요. 딱 10년 전 저랑 트러블이 있었을 때 이 부부한테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면 속 시원히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그럼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했을까? 그래,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저거 심부름하고 술 시중 들고 했던 거야? 네, 형 말로는 자리 좀 잡으면 저한테 한 자리 해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뒤치다거리 다 했는데 결국엔 손절당했죠. 거기다 그땐 생활비도 모자라 빚졌는데 독촉이 자꾸 와서 무서워서 잠적했어요.
애도 있고 하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어릴 때라 무서운 마음이 앞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빚 다 갚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얘기를 쭉 해보니 둘이서 나름 겪은 일이 많아 전보다 확실히 차분해졌고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어? 둘이 따로 집 구한 거야? 그때 둘이 꾀죄죄한 꼴로 짐 싸들고 애 데리고 친정에 가니 그래도 엄마가 차마 딸이라고 내치지는 못하셨어요. 손녀도 예쁘니까 남편도 고생했다고 마지못해 받아주셨고 거기서 살면서 빚도 열심히 갚았어요. 애는 엄마가 계속 봐줬고 둘이 일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 집에서도 저희를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에 저도 빚 다 갚고 제대로 기술을 한번 배워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용접 산업기사 자격 땄고 용접 일만 하면서 수입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문 기술 배우니 확실히 대우도 좋아지고 일도 전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네요. 둘 다 고생 많았네. 여기까지 버텨내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다들 잘 돼서 다행이다. 애 키우며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이제 용접일 하며 돈 잘 벌고 있으면 처가에서 입버라 하겠다. 둘 다 맞벌이 하는 거야?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못한 공부 좀 해보자는 마음에 자기 개발 꾸준히 해서 지금은 대학원 다니는 중이에요. 그때 졸업도 급하게 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는 여유도 있겠다. 석 박사 따서 연구직으로 나가볼까 해요. 둘 다 너무 잘 됐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애도 훌쩍 커 있을 거고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야. 둘이 너무 잘 돼서 제가 다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내 딸도 살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밀려오기도 했죠. 아무튼 그날은 적당히 얘기하고 돌려보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둘이 다시 찾아왔어요. 여기도 많이 변했네요. 전보다 개발도 더 된 것 같고 집은 그대로지만 장례 치르고 짐 정리하느라 바쁘셨죠? 가족분들하고 계실 것 같아 일부러 시간 좀 지난 뒤에 다시 왔어요. 얼른 들어와. 빈손으로 오지 웬 과일을 또 사왔어.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안 그래도 다음에 또 언제 보자고 약속 잡으려 했는데 잘 왔네. 사실 처갓집이 바로 옆 지역이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기왕 죄송스럽게 나간 거 완전히 자리 잡으면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근처까지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곤 했죠. 그리고 사실 저희 보고 많이 원망하시거나 쫓아낼까 무서워서 겁나기도 했고요. 내가 너희를 왜 쫓아내? 그땐 속사정도 몰랐고 하도 괘씸하게 굴어서 나가라 한 거지. 내 본심이 그랬겠어? 진짜 보내고 싶었으면 변호사부터 찾았겠지. 시간이 지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셋이서 한참 옛날 얘기하는데 갑자기 둘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월세도 밀리고 돈도 빌린 거 제대로 안 갚아서 민폐 끼쳤잖아요. 많이 속상하셨죠? 이제는 자리도 잡았으니 빚진 거 돌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웬 봉투야? 이게 다 뭐냐? 나 이런 거 못 받는다. 내가 호의로 도와줬지. 갚을 거 생각하고 도와줬겠어? 너무 그러지 마라. 다시 갖고 가. 열어보고 싶지도 않다. 이거 모았다가 애 더 크면 학비에 보태.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 5천만 원 갖고 왔거든요. 밀린 월세 한 번에 갚는다 생각하고 가져온 거니까 받아주세요. 아니, 5천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나보고 받으라고? 밀린 월세가 이 정도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몇 배로 돌려주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받아? 다시 갖고 가거라. 제 기억에 밀린 월세가 500만 원인데 10년 지났으니 10배로 드려야죠. 사실 저희가 받은 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 형편은 안 돼서 죄송해요. 꼭 받아주셔야 해요. 나중에 저희가 딴소리 안 할 테니 공증도 받고요. 이거저거 다 생각한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받으세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둘이서 기어코 돈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주 뵙고 지내요. 지난날 저희가 잘못한 거 다 덮어주셨는데 평생 갚으며 살아야죠. 조만간 저희 부모님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으면 해요. 저는 돈 받은 건 차마 못 써서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고 자주 보자는 건 내심 빈말이겠거니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카페 일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진짜 두 부부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 카페에 온 거예요. 당황해서 얼른 음료에 디저트까지 대접하고 간단히 인사 나누는데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장님 좋은 분인데 꼭 인사드려야 된다고 하셔서 카페로 모셔왔어요. 앞으로 진짜 가족처럼 지내기로 했으니 사장님도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부모라는 존재도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의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친부모라 생각하고 어머니로 모시려고 해요. 생판남인데도 이런 인연이 있네요. 그쪽 부모님도 사람이 참 좋았고 두 부부가 늦게나마 다시 와서 은혜 갚는다 하니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부모님도 연세 들어 돌아가셔 혼자 늙다가 흙이 되나 내심 걱정했는데 늦게 자식의 손주까지 생겼네요. 그날 셋이서만 따로 저녁에 술 마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그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줬죠. 사실은 내가 시어머니 반대하는 결혼을 남편이 밀어붙여서 억지로 했거든. 시어머니가 사주팔자가 어쩌고 궁합이 안 맞고 그런 말을 해서 미신인가 보다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자식 먼저 앞세우고 남편하고도 사별했다. 떠밀리듯 친정 와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돈 모아 카페 차렸는데 그러고 나니 벌써 나이만 들었더라고. 남편은 일하다 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그때 너희 두 부부 힘들 때 남편 생각이 나서 더 도와주게 됐다. 늦게라도 좋은 인연 만나서 감사한 마음이구나. 그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태 힘든 거 숨기고 사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죠? 이제는 진짜 잘해드릴게요. 몇 배로 갚으며 살 테니 힘들었던 거 다 잊으세요. 그래요. 저희가 어려서 멋모르고 했던 행동은 다 잊어주세요. 애 데리고 자주 놀러오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가까이 사니까 처가 어른들하고 다 같이 식사도 가끔 하시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허전하실 텐데 적적하지 않게 저희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날 셋이서 술을 마셔 그런지 펑펑 울면서 잘 지내자,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살자 하며 밤새 얘기했네요. 저도 제 얘기를 털어놓은 건 처음이라 더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어떠세요? 셋이서 놀러 갈까 하는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안 그래도 유빈이가 오늘따라 짜장면 먹고 싶다며 졸라대는데 중국집 잘하는 데로 가시죠. 카페 잠깐 비워도 될 때 알려주세요. 바로 모시고 갈게요. 매번 이런 식으로 엄마 하며 편하게 연락하고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점 찾으면 꼭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고 부모님 두 분 모시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끼어도 되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니 둘 다 서운해해서 이제는 저도 거리낌 없이 같이 다니고 있네요. 명절마다 꼭 찾아오고 용돈도 챙겨주니 친자식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감회가 새롭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평생 남편 복, 자식 복 없다고 혼자 자책하고 속만 썩었는데 너희 덕분에 나도 말려놓는 피는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전에 두 부부 앉혀놓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더 잘해주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먼저 간 남편이랑 딸이 좋은 인연을 연결해준 건 아닐까 싶어요. 조금은 속 썩이긴 했어도 지금은 둘도 없는 자식이 생겼으니까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본 사주가 정확했을지도 모르죠. 말년에는 이렇게 팔자가 피었으니까요.